자,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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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릴 거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알아보실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그리고 얘네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 기능이 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이제 핵심 기능에 대해서 먼저 용어만 보면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제어의 역전이라는 개념 그리고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먼저 스프링 프레임워크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먼저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자바 기반의 오픈 소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 가서도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할 거고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냥 간단하게 JSP로 해서 개발했던 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은 간단한 자바 객체를 사용을 해서 뭐 이제 실제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하고 모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했었던 라이브러리들 있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모여져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메소드나 함수 그리고 클래스들을 활용을 하면 어, 로그인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다 짜지 않아도 바로 코드를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뭐냐면 핵심 기능은 제어의 역전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리고 그걸 구현해주기 위한 구조, 제어의 역전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그리고 의존성 주입이라는 개념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고 어, 얘네들을 사용을 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지 보면 이런 거예요. 객체 간의 결합도를 낮추고 유연성 있게 테스트 가능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다. 객체 간의 결합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 우리가 여러분들 뭐 보드 서비스, 보드 DAO 뭐 이렇게 코드들을 작성하다 보면 그 안에서 보드 서비스 인플에서 보드 뉴 보드 DAO 해서 DAO 객체를 생성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 객체가 있고 이 객체 안에서 두 번째 객체 얘를 생성을 한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객체는 B라고 하는 객체가 존재해야만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B라고 하는 애가 없어졌어. 근데 코드가 여기 new B라고 남아 있어요. 그럼 얘는 동작을 안 하겠죠? B라는 클래스가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특정 클래스 안에서 다른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하거나 참조하고 있으면 이 A라고 하는 클래스는 A라고 하는 객체는 B 객체를 참조하고 있고 이 B 객체에 의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들을 만들어 나가게 돼요. 일반적으로 보드 서비스 인플 안에서 보드 DAO를 했으면 보드 서비스 인플은 보드 DAO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드 DAO에 어떤 수정이 있었어. 그러면 보드 서비스 인풀도 수정을 또 해줘야 돼요. A가 B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지금은 뭐 단순하게 한 구조로만 의존하고 있지만 여기 안에 또 다른 많은 객체들을 의존하고 있으면 그 중간에 뭔가 하나를 바꿔도 의존하고 있는 객체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는 개발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해주도록 그 제어의 역할을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객체들 간에 서로 한 객체가 다른 객체에 의존하고 있고 결합해 있는 거를 그 의존도를 결합도를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프링은 이런 거 외에도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 트랜잭션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모듈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JDBC를 가지고 자바에서 그 웹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했잖아. 자바로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일일이 하지 않고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주는 클래스나 메소드를 사용해서 적용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기 위한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 네, 물론 그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서블릿이나 JSP 이런 기반 기술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서블릿을 만들면 두 포스트 이런 메소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쓰려면 사실 그 안에 어떤 리퀘스트라는 요청 객체, 리스폰스라는 응답 객체 얘네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사용을 할 수 있어야지만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프링이라고 한 걸 쓰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스프링은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지만 사실 웹 개발만 지원하는 건 아니다. 웹 개발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거 자바 프로그램, 그냥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에도 의존성 주입이나 뭐 이런 제어의 역전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웹 개발을 할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능은 이런 거예요. 의존성 주입, 그리고 제어의 역전, 관점 지향 프로그램인데 먼저 저희가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의존성 주입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로 얘를 사용하면 이 개발자가 이 객체 간의 의존 관계를 하나하나 다 원래는 개발을 했어야 되지만 이거를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만 해주면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존성 주입은 객체가 필요로 하는 의존 객체를 스프링이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뭐 간단하게 코드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드 서비스 인플 클래스가 있다. 그렇죠? 클래스를 써볼까요? 클래스 보드 서비스 인플 보드 서비스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죠. 그럼 이 안에서 항상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데이터 액세스 객체 보드 DAO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안에서 객체를 생성을 했었죠.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들이 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건 이거를 매번 내가 하지 않고 여기다가 특정 어떤 어노테이션만 붙여주면
우리는 얘를 선언만 하기만 하고 그 뒤에 어떤 객체가 들어와서 적용될지는 이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의존성 자동 주입, 의존성 주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보드 DAO라고 하는 클래스에 사실 다른 객체들이 주입이 될 수도 있고 뭐 보드 DAO 자체가 주입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스프링이 관리할 수 있는 객체들을 설정만 해놓고 그리고 얘를 자동으로 주입해줘 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하나 붙여주면 이 뒤에 코드는 우리가 안 쓰고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의존성 자동 주입이라고 합니다. 저거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뭘까? 라는 게 아직은 좀 직감이 안 되죠? 그쵸? 근데 이제 스프링으로 해서 개발하다 보면 이해가 조금씩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를 결국은 사용하면, 어디 갔어?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면 객체 간의 결합도를 낮춰준다. 그죠?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하면 의존성 주입을 지원을 해주고, 얘네들을 주입하는 방법은 뭐 생성자 주입, 뭐 변수 주입, 메소드 주입 등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을 의존성 주입을 할 때 어떻게 해줄 거냐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방법들 중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의존성 주입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가 결국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이기도 하면서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의존성 주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알아가야 될 거는 의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 그리고 우리가 의존성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의존하는 방법의 종류, 이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요 그림을 하나 볼게요. 아까도 잠깐 제가 코드로 그려서 설명을 드렸지만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A라는 클래스 안에서 B라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이 관계를 우리는 A가 B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A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작동하려면 B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에서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그런 단어 쓰죠. 막 힘들어서 의지하고 싶다. 뭔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 할 때 의지라는 말을 쓰고 존재하다라고 할 때 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의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의존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대상이 존재하는 성질, 의존성이 그렇죠? 의존하고 있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바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프로그램에서의 의존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의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뭔가 단어가 어렵지 실제 내용은 별게 없어요. A 클래스에서 B 클래스를 쓰고 있으면 그게 의존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A 클래스가 B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A 클래스가 B 클래스에 의존한다라고 보고 A 클래스에서 B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A 클래스의 내에 있는 B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서 어떤 변수나 메소드들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해봤던 거예요. 이미 보드 서비스 인플에서 보드 DAO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의존성, 의존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B 클래스가 변경되면 A 클래스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B 없이는 A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A가 B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의존성이라고 하는 건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의존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코드로 보면 확실하게 더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클래스에서 B 클래스를 사용하여
A 클래스가 B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다면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 의존성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코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B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여기서 그냥 메소드 하나만 정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A 클래스 안에서 B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하죠. 그리고 뭔가 생성자 안에서 생성자의 이 B 객체를 넘겨받아서 주입을 받는 거죠. 요걸 이제 뭔가 생성자를 통한 주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수에 필드에 B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 A라는 객체를 생성을 할 때 B 인스턴스, B 객체를 전달받아서 현재 변수에다가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클래스 B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밑에서도 뭐 execute라는 이 메소드로 B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메인 메소드에 가서 먼저 B 객체를 만들고 이 B 객체를 A 객체한테 생성할 때 넘겨주면서 주입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주입이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주사 맞을 때 뭔가 약물을 주입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B라고 하는 객체가 A라고 하는 객체에 지금 주입이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개념을 우리가 의존성 주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코드를 보면 우리가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고 이 의존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클래스의 기준에서 의존을 하냐 아니면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클래스에 의존하는 거는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 저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는 거는 이제 특정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를 해보면 클래스에 의존하게 되면 이 각각 객체 간의 결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게 되면 결합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특정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그 구현 클래스 말고 다른 클래스를 가져와서 의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B에 의존하고 있는 것보다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게 되면 B라고 하는 다른 의존 객체를 쓰는 게 아니라 C라고 하는 의존 객체로 바꿔서 인터페이스에 적용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을 비교해 보면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는 게 결합도가 더 낮다. 그럼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객체들 간에 더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는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보 처리 기사나 이런 시험에서도 보면 모듈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특정 어떤 기능을 하는 코드들의 집합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 모듈 관점에서 보면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짜놓은 코드들이 너무 서로 다 얽히고 설켜서 결합이 많이 되어 있어. 그러면 뭐가 안 좋냐면 이 중에 나는 B라고 하는 기능만 띄어다가 다른 프로그램에다 쓰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서로 결합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얘만 띄어다 가서 쓰려면 코드를 다시 튜닝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결합도가 낮아져 있으면 그 중간에 하나만 띄어서 써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게 되면 결합도가 낮아지고 이제 응집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의존이 결합도가 낮고 응집도가 높아서 클래스 의존보다 유지 보수하기가 쉽다라는 거고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의 의존성은 결합도 응집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 의존은 훨씬 더 유지 보수하기도 좋고 그렇죠?
유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의존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A 클래스에서 이렇게 B 객체 생성하고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 클래스는 B 클래스에 의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 되겠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클래스 의존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비효율적이냐, 결합도가 높아지냐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B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얘를 상속한 X, Y, Z라고 하는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 뭐예요? B 객체들을 생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은 뭐 X, Y, Z 이렇게 세 가지만 있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50개가 되고 100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더 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게 되면서 B 클래스는 더 많은 클래스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기존의 얘를 뭐 상속이라는 개념보다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A 하나만 의존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50개, 100개가 B에 의존하게 되면 B가 하나가 바뀌게 되는 순간 의존하고 있는 50개, 100개를 다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시로 코드를 보시면 이 B 클래스 정의에 B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 뭐 여기에 X, Y, G가 전부 다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서 B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B 클래스는 이전에 사용하던 거라서 더 이상 안 쓰기로 했다. 그리고 클래스를 다 C로 바꾸겠다라고 세팅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B는 더 이상 쓰지 말고 C에 의존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렇게 변경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50개, 100개의 클래스들이 B 의존에서 C 의존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결합도가 높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고 있다가 전반적인 설계가 변경돼서 B 대신에 C로 변경하게 되면 모두 C로 의존하도록 다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훨씬 더 유지보수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간의 결합도가 높아지면 비효율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B에 의존하고 있던 걸 또 C로 다 바꾸고 또 메소드 호출도 다 바꿔야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다른 X, Y, Z 전부 다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100개, 200개면 문제가 더 커진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거예요. 그림에 보시면 B 클래스, C 클래스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I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예요? B라고 하는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지만 얘는 인터페이스 자체를 선언을 해서 얘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 I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B하고 C가 됩니다. 그렇죠? implement I 이렇게 하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메소드는 메소드 A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은 처음에는 B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B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얘를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B에 의존하고 있는 걸로 썼다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 B는 I를 구현을 해서 클래스 A에서 클래스 B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설계가 변경이 돼서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X, Y, G라고 하는 클래스들이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만 변경을 하게 되면 되죠. 얘도 역시 이렇게 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그렇죠?
얘네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가 클래스 X, Y, G가 B에 지금 다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설계가 변경돼서 클래스 C에 있는 걸로 의존을 다 바꾸고 메소드도 바꿔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코드를 뭐만 바꾸면 돼요? B에서 C로만 바꾸면 된다라는 거죠. 아까는 뭐였냐면 B에서 C로 변경을 하고 또 C에 있는 메소드에 맞춰서 그 메소드까지 다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A라는 클래스, 뭐 X, Y, G라고 하는 클래스들이 전부 다 B에 의존하고 있다가 이제 얘 안 쓴다. 얘 쓰지 말고 얘로 바꿔서 써라 라고 했어요. C로 쓰겠다. 그러면 사실 여기만 바뀌면 되는 거죠. 객체 생성에 대해서. 그쵸? 물론 그래도 50개, 100개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아까 전에 클래스에 의존할 때는 이 각각이 갖고 있는 클래스의 메소드나 변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변수까지 수정을 했던 거예요. 아까 전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클래스를 쓸 건지 의존할 클래스만 참조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설계가 변경돼서 B를 쓰고 있던 걸 C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C에 의존하도록 바꾸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얘는 인터페이스 의존을 사용하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객체 생성하는 걸 B에서 C로만 바꾸면 돼요. 메소드는 그대로 인터페이스에 먼저 고정해 놓은 걸 따라가기 때문에 메소드 코드까지 바꿀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의존을 하게 되면 클래스 간의 결합도가 낮아져서 우리가 객체만 바꿔 끼면 바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코드를 어디만 바꾸면 돼요? 이 B, C, A 이렇게 된 거죠. A라는 클래스가 원래는 B에 의존하고 있다가 이거 안 쓰기로 했어. 그럼 C 요것만 바뀌면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는 뭐예요? 이것까지 바꿨던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의존이 훨씬 더 유지보수하기가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보면 인터페이스 의존이 유지보수하기가 더 좋다. 자,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그럼 50개, 100개가 의존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인터페이스 의존을 하더라도 50개, 100개를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하기가 싫은 거야. 그거를 누가 해주겠다 앞으로는? 프레임워크가, 그쵸? 스프링이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을 잠깐 보고요. 이제 의존성 주입하는 방법을 보고 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의존성을 자동 주입해주는 개념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프레임워크를 안 썼어도 우리가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건 이미 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 개념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여기에 new b라고 해서 쓰고 있던 걸 C로 설계가 변경돼서 바꿔주는 작업, 이것도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이제는 프레임워크가 해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 내용까지만 좀 이해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갈게요.